내 생명을 다 바쳐 상대방을 구출한다는 지휘관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인질 실탄으로 빠바바방 죽을 만큼 아파요. 잘해야겠죠. 안 그러면 다음이 내 차례인데. 오늘은 대테러 작전의 불패부대 프랑스 헌병특공대 지젠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전술 패키티 티르시아 협회라는 컴배티브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의 수장 제레드 위용기라는 교관분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학생 중에 지젠느 소속의 현역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 알게 된 지젠느 인맥이 있죠. 처음 만나셨을 때 느낌이 어때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특수부대원들은 딱 봐도 이게 건들면 안 되겠다. 게다가 그분이 지젠느에서도 컴배티브 맨손 격투술의 교관분이셨어요. 딱 봐도 이 사람이랑 맨몸으로 붙어서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분위기가 딱 풍겼어요.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왔죠. 공중업계의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의 지젠느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해외 특수부대에서 지젠느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몇 건의 복잡한 테러 상황을 아주 잘 정리했죠. 사실은 2015년도에 파리에서 크게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지금도 크고 작은 사건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 테러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차단을 해서 뉴스에 안 나올 뿐이라고 합니다. 그럴 만큼 테러 상황을 잘 정리하고 사전 차단도 잘하는 그 실력을 가진 특수부대라는 게 다른 특수부대에서 지젠느를 바라보는 그런 평가고요. 지젠느만의 독특한 무기 체계도 가지고 있고,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그냥 프랑스 하면 지젠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체계적으로 본다면, 부대의 체계나 아니면 위치, 위상으로 본다면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브라질 보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보피도 군 헌병대 소속이고 지젠느도 군 헌병대 소속입니다. 하지만 작전 범위를 보면 오히려 보피보다 훨씬 넓어요. 보피는 브라질 내에서도 리오데자네이루를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는 반면 지젠느는 프랑스령을 모두 다 아우르는 게 지젠느의 활동 범위입니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프랑스군이 파견되어 있는 모든 곳에 지젠느가 갈 수 있는 거죠. 자, 프랑스 헌병대 지젠느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가 들어가겠습니다. 프랑스 헌병특공대 지젠느는 프랑스 헌병대에 속해 있는 테러 진압 전문 특수부대입니다. 말 그대로 국방부 소속이겠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내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있으며 전시에는 국방부가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체계는 사실 유럽의 헌병들이 국경 지역의 치안, 그리고 국내에서도 순찰 등의 치안은 헌병단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시에 이분들은 전쟁이 없으면 내무부의 지시를 받고 자국의 치안을 맡는데, 전쟁이 터지면 이제 군인 본연의 임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자국에서 테러 상황이 퍼지든지 아니면 주요 범죄가 벌어지면 경찰 특공대처럼 활동을 하는 거고요.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군 특수부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특수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 당시 이스라엘 선수단에 대한 테러가 벌어지자 이와 비슷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1973년에 설립된 부대입니다. 참, 미넨 테러는 여러 특수부대의 태동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지젠느는 작전부대, 지원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개의 작전부대 가운데 1개 부대는 비상시에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대테러, 인질 구조, 고위험군 범죄자 체포, 교도소 폭동 제압, 범죄자와 테러범들에 대한 사전 감시와 정찰, 군 고유의 특수작전, 경호, 분쟁 지역 주요 시설 방호, 그리고 일반 훈련 등입니다. 지젠느의 선발 과정은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다 바쳐 상대방을 구출한다는 강한 모토 아래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인 만큼 지원자 가운데 불과 7, 8%만 선발할 정도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걸칩니다. 선발 과정과 양성 과정을 합치면 3개월이 넘는다고 해요. 특히 다른 국가의 특공대와는 달리 지젠느는 전투 수용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상에서 선박 납치 사건이 발생하거나 해안에 있는 호텔과 같은 위락시설의 점거 및 인질 억류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선발 요원들은 1년이 넘는 기간에 저격술, 고공강화, 스쿠버 다이빙, 폭발물 처리, 화기 조작술, 맨손 격투술 등을 철저하게 익힙니다.
특히 일정한 훈련이 끝나고 수료증이 수여되기 전에 미래의 각 부대원들은 동지들이, 그러니까 전우들이 착용한 방탄 베스트에 플레이트에 권총으로 서로 상호 실내 사격을 실시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방탄복을 입고 방탄판을 넣은 채로 서로 사격을 하는 거죠. 대원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증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방탄 베스트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 아머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 아머는 뭐냐면 케블러 천 같은 천을, 조밀하게 짜여진 천을 적층을 해서 총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천 같아요. 두꺼운 천 같은데 운동 에너지는 전달이 되죠. 죽을 만큼 아파요. 죽기 전까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안 맞아봤어요. 앞으로도 맞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맞으면 정말 쌍욕이 나오면서 아프겠죠. 하지만 그거 위에 또 이 플레이트라고 세라믹 판이나 아니면 뭐 철로 된, 철 재질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런 이 방탄판을 삽입을 합니다. 방탄판을 삽입하는 이유는 더 나은 방탄 효과, 즉 소총이나 좀 더 대구경 혹은 이 파워가 센 그런 탄으로부터 인체를,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여기서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플레이트를 낀 상태에서 권총을 맞는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상쇄가 돼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최대한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왜 합니까? 만약에 해야 된다, 꼭 해야 돼.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꼭 해야 돼. 그러면 저 같으면 일단 플레이트를 근이나 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찍어보고, 미국제나 이스라엘제, 영국제, 프랑스제 그걸 끼시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신 다음에 맞아보세요. 신뢰라는 말로 그냥 축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엄청난 믿음 없이는 그렇죠. 이 방탄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해봤자 뭐 한 요 정도 되나? 예, 물론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충분히 제가 있는 자리에서 감독님이 서 계신 자리 혹은 카메라가 있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신뢰가 있고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목숨을 나눈다라는 그런 대표성 이런 게 없다면 서로 간 사격을 하기가 굉장히 꺼림직하죠. 이런 신뢰 사격 다른 특수부대에서도 있나요? 러시아에서는 아주 당연하듯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대에 따라 실시한 곳이 있어요. 80년도, 90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방탄복이 굉장히 고가였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탄복에 대고 쏘는 것보다 다른 실내 사격을 했어요. 실탄 CQB 훈련 할 때 적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마네킹 아니면은 종이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인질 역할을 하는 것을 지휘관들이 인질 역할로, 여기에 이 테러범 마네킹이 있으면 마네킹 옆에 지휘관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인질로. 그러면 대원들이 들어오면서 실탄으로 마네킹을 빠빠빵 쐈겠죠. 뭐 지휘관이니까 했겠지만, 뭐 지휘관이 안 하면 팀끼리 돌아가면서도 했대요. A팀이 들어오면 B팀이 앉아 있고, B팀이 들어올 땐 A팀이 앉아 있고. 잘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다음이 내 차례인데. 그래서 그런 실내 사격을 했고요. 요새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한다고 하면은 뭐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지젠느의 저격술 대단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특히 지젠느의 저격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젠느는 각 대원의 사격 실력을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하루에 100발 이상 사격하는 훈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젠느가 대단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델타도 하루에 200발 정도는 꾸준히 쏘고요. 100발이라고 하면은 일반 보병이나 우리 기준엔 좀 하루에 100발, 오,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권총이 한 탄창에 15발 들어가거든요. 훈련이 보통 15발을 쏘는 훈련이 많아요. 그러면은 10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10번 하면 150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루에 100발씩 계속 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지젠느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1000발을 쏘는 것보다 매일 100발씩 하는 게 꾸준한 실력을 가져가고 오차를 없애는 데 중요합니다. 매년 10만 명의 프랑스 정규군이 소모할 훈련 탄약 수량의 약 60%를 지젠느의 한 부대에서 소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원 전원이 저격술 훈련을 이수하며 정밀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전담 저격수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도 지젠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요거 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모두 다 저격 코스를 이수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저격 임무를 부여받는 대원들은 있대요. 거의 모든 지젠느 대원들이 저격총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잘하는 사람들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큰 사건이 터졌어. 정말 이게 대통령도 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야. 그러면 야 그래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긴 있다고 그래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인질들을 억류한 채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유명한 작전입니다. 앞으로 보내가지고 사격을 하겠죠. 지부 뒤전엔 없었다는 거죠. 셋, 둘, 하나, 그리고 빵.